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인데요. 기자회견까지 열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결국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팬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9일 오전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 황하나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자택에서 황 씨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를 당하기 전인 지난 10일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더라도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적은 많았지만 그 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하나 또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앞에서 마약의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약에 대한 얘기는 기사로 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박유천 씨였기에 그를 믿는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유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 진술과 통신 수사를 바탕으로 밝혀진 박유천의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 후에도 서로의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찾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유천이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모습과 입금 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유천은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검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에 검찰은 박유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26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박유천은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드디어 어제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유천 변호인도 그에 대한 업무를 종료한다고 밝혔고요. 한편 박유천의 팬들은 그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띄웠는데요. 4월 30일 DC인사이드 박유천 갤러리에 올라온 편지는 간절했던 우리에게 고독한 상처를 남겼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제 각자의 인생을 걸어갈 시간이기에 손을 놓아주려 한다고 남겼습니다. 최고의 한류 스타에서 마약 사범이 된 박유천 씨. 그가 이토록 추락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범죄로 인해 대중들에 이어 이젠 팬들마저 등을 돌렸는데요. 박유천 씨,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 오전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이유는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잠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여야 사당과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간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호남 지역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의석수가 줄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합의안에 포함된 석패율제에 따르면 지역구에 아깝게 떨어진 후보는 비례대표로 구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는 영남권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민주당 후보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권에선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2등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석패율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은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에 즉각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고요.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한국당 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됐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키워드는 아직도 각종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도 이에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라는 제목의 맞불 청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9일 올라온 이 게시물은 오늘 오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청원글을 올린 사람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고 하죠. 저는 이 글에서 야당과 여당을 바꿔도 그대로 성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정당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다음 달 22일이 마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자 수인 119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단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권력 다툼에만 매진하기보단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부터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시스템 통합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가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자회사인 람다256, 블록체인 기술 전문업체 블로커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사업 전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3사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내 다양한 사업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BaaS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쉽고 빠르게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차, 물류, 부품, 건설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 발굴은 물론 사내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부품 생산, 중고차 서비스로 이어지는 차량 생애주기 관리 등 미래 잠재 가치가 높은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데요. 정건호 람다 256 전략팀장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선 타겟 산업 및 고객별 요구사항이 잘 반영돼야 한다며 오토모티브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현대 오토에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 내 다양한 고객에게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범 블록코 대표는 이번 현대 오토에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차 구매부터 운행, 관리, 중고차 매매까지 자동차 세계주기에 걸친 블록체인 특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수많은 유스 케이스를 통해 검증된 기술로 현대 오토에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임재우 현대 오토에버 블록체인 기술 팀장은 이번 공동개발 사업은 오토모티브 산업에 변화를 가져다 줄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 오토에버가 가진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블록체인 개발 및 사업 수행 경험에 각 영역의 최고 회사, 전문가들의 기술이 더해진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대 오토에버는 코스피 상장사로 대주주는 지분 28.5%를 보유한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난달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 4,24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01억 원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소식인데요. 곰팡이 호박즙과 명품 커피로 인해 논란이 된 온라인 쇼핑몰 인블리의 임지연 부건 FNC 상무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여전히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임지연 상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님들은 점점 실망과 함께 떠난다며 사과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매출이 급격히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직원들은 뒷수습에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이어 잘못된 대처에 대한 후회를 전했습니다. 또 사과문 끝엔 영원히 다시 신뢰를 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임지연 상무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동시에 쇼핑몰 인블리를 이끌었는데요. 그녀는 남편 박준성 부건 FNC 대표이사와 함께 의류 브랜드 먼남, 인블리와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등을 운영했습니다. 임지연 상무의 인스타그램 인기와 함께 인블리는 성장했고 점점 샤워기 필터, 유화 매트, 호박즙 등 사업을 다각화했는데요. 지난해 1,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부건 FNC의 대표 쇼핑몰 인블리. 연예인도 아닌데 팬미팅까지 열 만큼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인블리가 이렇게까지 큰 질타를 받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팬들 때문인데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인블리였지만 워낙 팬층이 탄탄했기에 불만이 금방 묻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박즙 곰팡이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수년간 쌓인 불만이 한 번에 터진 건데요. 인블리 쇼핑몰 측은 호박즙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환불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대처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열렬했던 팬이자 과거 최우수 고객들은 등을 돌리고 안티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쇼핑몰의 잘못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개설된 인블리 논란을 폭로하는 계정들도 대부분 이전 VIP 고객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쌓인 불만이 한 번에 터진 만큼 이 쇼핑몰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제품의 기능과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곰팡이가 피는 호박즙은 물론이고요. 이 브랜드 블레블리의 핑크 진정젤과 착한 선스틱에도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아에게 써도 된다며 홍보했지만 막상 아기에게 발라주니 수포와 발진이 났다는 건데요. 이외에 양쪽 길이가 다른 가방끈을 잘라서 쓰면 된다고 말하거나 막힌 단추구멍은 칼로 째서 착용하라는 등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 몫으로 넘기며 인블리는 고객의 항의에 대해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피 논란도 있는데요. 구찌, 샤넬, 미우미우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와 흡사한 제품을 자체 제작이라며 판매해왔던 겁니다. 고객들은 믿었던 쇼핑몰에 배신당했다는 심정으로 항의했지만 인블리 측은 처음엔 카피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유사상품 의혹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패션계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절에 더해 소비자의 권리까지 침해했기에 산이 더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써 만든 옷을 남이 베낄 때 브랜드 자체 제작이라고 믿고 산 제품이 알고 보니 카피 제품일 때 어느 쪽이든 당사자는 참담한 심정이겠죠. 하루빨리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임지연 상무의 잇따른 사과문 게재에도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데요. 대부분 너무 늦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임 상무는 지난 29일 사과에 이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최대한 신속하게 CS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에 고객들이 유난히 분노하는 이유는 인블리와 고객들의 관계가 일반 유통구조와는 달리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블리 쇼핑몰은 사실상 피팅 모델이자 상무인 임지연 씨의 영향력 덕에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이른바 SNS 인플루언서인데요. 개인적인 일상을 팔로워들과 공유하며 팔로워들과 신뢰관계를 쌓아왔기에 고객들은 인블리를 타 쇼핑몰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간주했고 그렇게 신뢰가 무너졌을 때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었나 하는 견해입니다. 한편 이처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으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을 파리피플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최근 불거진 다른 인플루언서 청담 언니 추위에 관한 논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비도덕적인 상품 판매, 카피 논란과 소비자 기만에서 조속히 이 사회가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CBC 뉴스 유정이었습니다.